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 용어를 알려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면, 자, 이렇게 아파트 이 내부 구성도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전용 면적, 그 다음에 뭐 계약 면적, 뭐 공용 면적,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별을 우리가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되게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일단은 전용 면적부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전용 면적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게 내부 보이시죠? 발코니 면적이 있고 발코니 아닌 면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 구성 중에 발코니를 제외한 면적 있죠? 발코니를 제외한 면적. 그러면 발코니를 제외한 면적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 있죠?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 요런 정도. 자, 요런 정도. 현관이니까. 요런 정도를 이제 요거를 전용 면적이라고 표시합니다. 전용 면적. 예, 이 전용 면적이라고 표시가 되는 것이 요게 등기부상 면적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부상 면적. 그러면은 우리가 25평 아파트 같은 거를 33평이라고 해볼게요. 33평 아파트가 이제 보통 한 110제곱미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부상에 보게 되면은 등기부상에는 한 59제곱미터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게 평수로 따지면은 18평, 죄송합니다. 우리 33평이죠? 등기상 평수로 하게 되게 되면은 여기 한 84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 한 25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평수와, 실제 평수랑 등기부상 평수가 달라요. 네, 이것 때문에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등기부상 면적은 전용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은 뭐냐? 요즘엔 다 발코니를 확장하죠, 확장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방이 이만한 겁니다. 요만한 게 아니라 방이 요만한 거죠. 그죠? 네, 실제로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확장을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확장하고 이걸 다 확장하고 뭐 침실 같은 경우는 안 확장하고 여기까지만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확장된 것까지 다 사용하는 것이 실제 사용 면적이죠.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되게 넓었는데 등기부상 보게 되면 되게 적게 나와 있다. 이걸 막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기당한 거 아니냐. 나 되게 넓게 봤는데 이렇게 원래 작았었냐. 그게 아니라 이거는 발코니 부분에 대한 면적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은 당연히 다르다. 등기부상 나온 것과 내가 눈으로 본 면적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전용 면적의 개념은 아시겠죠? 전용 면적의 개념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 면적이 실제로 전용 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양 면적, 계약 면적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또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전용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또 설명드렸던 실제 사용 면적이 있고요. 실사용 면적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공용 면적도 있어요. 공용 면적. 공용 면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주거 공용 면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공용 면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주거 공용 면적은 뭐냐면은 요런 거예요. 지금 33평인데 실제 사용하는 평수는 110이었지만 실제 사용하는 건 84죠. 84제곱이죠. 평수로 계산하기 쉽게. 33평을 했는데 25평만 주어졌다면 나머지 8평 어디 갔어요? 나머지 8평. 나머지 8평이 이 주거 공용 면적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뭐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복도라든가 요런 것까지 합쳐서 너 33평. 왜냐면 여기도 나도 쓰잖아요. 계단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도 이용하고 그다음 복도도 이용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쓰는 거니까 여기에 합당한 돈을 내야겠죠? 그래서 거기도 다 분양평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양받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실제로 33평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면적이라고도 틀려요. 분양계약 그 평수가 또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25평이고 이건 33평인데 계약할 때 보니까 막 45평 막 이래. 예, 그럼 나머지 또 11평, 12평 또 어디 가느냐? 그거는 이제 기타 공용 면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타 공용 면적에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기타 공용 면적에는 이제
주차장이라든가, 그죠? 주차장이라든가, 내지는 뭐 있을까요? 뭐 노인정이라든가, 그죠? 뭐 독서실이라든가, 각종 운동시설 같은 것들, 커뮤니티 같은 것들, 이런 시설들을 전부 합쳐가지고 내가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약, 평수는 실제로 뭐 전용 면적이라든가 분양 평수보다 더 넓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이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전용 면적은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면적, 그 다음에 주거 공용 면적은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복도 같은 면적, 그거를 합쳐서 전용 면적은 특이상 면적, 이걸 합쳐서 분양 면적, 그 다음에 기타 면적까지 합치면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다 합치면 계약 면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이 발코니 면적은 뭐냐? 발코니 면적에는 어디에 포함되느냐? 여기는 어디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얘들은 말 그대로 서비스 면적이라고 표현해요. 서비스. 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되게 넓기도 하고요. 어떤 건 좁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불만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비스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발코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 발코니냐, 뭐 테라스냐, 뭐 있나요? 우리가 베란다. 이런 것들을 많이 헷갈리시는데 아파트에서는 다 발코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코니는 확장하는 게 합법이에요. 근데 베란다는 확장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확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일부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코니 면적도 있지만 베란다 면적 확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용 면적과 그다음에 실사용 면적, 그다음에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설명드렸고 어떤 게 분양 면적인지 계약 면적인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리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